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명호 박사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45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뇨병의 어려움을 몸소 겪어왔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저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시작된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수십 년간 혈당 관리의 복잡성을 밝혀왔습니다. 당시 식후 혈당이 200mg/dl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았고 약물 복용량을 늘려야 했던 경험은 저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답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제 건강을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평생 단순하게 살아오신 92세 환자분이 저에게 왜 그렇게 약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약을 먹는지 물으셨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이 약이라는 철학의 뿌리를 둔 그의 말은 제가 안주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남은 저뿐만 아니라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위해 10년간의 연구, 실험, 그리고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오늘날 저는 약 없이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화혈색소, HbA1c 5.8%와 공복 혈당 110mg/dl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감한 조치가 아니라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가며 스스로 테스트하고 환자들을 통해 검증한 결과입니다. 특히 약에 지치거나 불규칙한 혈당 수치에 좌절하거나 단순히 더 나은 건강을 위한 길을 찾고 계신 분들께 이 실용적인 전략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는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해 힘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은 단 음식, 탄산음료, 디저트 등 설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단순화는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이 설탕 자체보다 혈당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생성 부족이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신체의 포도당 조절 능력을 저해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당뇨병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혈관, 장기를 손상시키는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혈당 상승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고혈당 식품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지만 식사 순서와 영양소 균형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설탕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5가지 식품과 이를 더 나은 선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과 같은 문화권에서 식단의 초석이 되는 백미는 숨겨진 혈당 조절 방해 요인입니다.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지 측정하는 혈당 지수, GI는 85에서 90 사이로 설탕의 65보다 높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겨가 제거된 백미는 빠르게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진단 후 단 음식을 피했지만 식후 혈당이 260mg/dl까지 치솟았던 72세 환자 김영식 씨가 생각납니다. 범인은 무엇일까요? 흰쌀밥을 하루 3그릇씩 먹었습니다. 회의적이었지만 기꺼이 50% 현미 혼합 식단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주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50mg/dl 감소했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현미는 포도당 흡수를 늦춰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미의 식감이 망설여진다면 혼합 현미로 시작하고 더 부드러운 현미를 원하시면 압력솥을 사용하면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해초, 시금치, 버섯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화할 수 있으며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현미 30% 혼합 현미로 시작하여 점차 70% 이상으로 늘리세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보리밥이나 흑미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 먹으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8세의 한지원 씨는 퀴노아를 쌀에 섞어 먹으면 혈당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고소한 풍미까지 더해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나 찐 채소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반찬과 곡물을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급증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곡물로 바꾼 환자들은 몇 달 동안 당화혈색소, HbA1c, 가 0.7에서 1.3% 감소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일부 약물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먹는 흰빵은 또 다른 혈당 함정입니다. GI가 90을 넘는 경우가 많아 설탕 시럽처럼 빨리 소화되지만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60세 박수민 씨는 꿀을 바른 토스트가 무해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식사 후 혈당이 270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으깬 아보카도와 수란을 얹은 통곡물빵으로 바꾸자 혈당 수치가 130mg/dl로 떨어졌습니다. 통곡물은 섬유질을 유지하여 소화를 늦추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핵심은 진짜 통곡물빵을 고르는 것입니다. 라벨을 확인하여 정제된 밀가루나 색소가 아닌 통밀가루가 주재료인지 확인하세요.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 버터 같은 단백질과 함께 빵을 먹으면 혈당이 더욱 안정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분들은 미리 썰어둔 통곡물빵을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아침 식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55세 이동현 씨는 집에서 만든 빵에 귀리를 섞어서 식후 혈당 상승을 25%나 줄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잡곡 라벨에는 정제된 밀가루가 종종 가려져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빵이 너무 부드럽고 하얗다면 통곡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통곡물 대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의 묘약으로 판매되는 과일 주스는 당뇨병 환자에게 액상당 폭탄과 같습니다. 통과일에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당분이 거의 즉시 흡수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GI 지수는 탄산음료에 버금갑니다. 70세 최민재 씨는 비타민C 섭취를 위해 매일 자몽 주스를 마셨지만 공복 혈당은 160mg/dl 이상, 당화혈색소, HbA1c는 7.9%였습니다. 식후 자몽 조각으로 바꾸었을 때 그의 혈당은 주스를 먹었을 때 85mg/dl 상승한 반면 자몽을 조금씩 먹었을 때는 25mg/dl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과일은 당 흡수를 늦추고 씹을 때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베리류, 키위, 토마토와 같은 저혈당지수 과일이 이상적이며 1회 제공량당 약 80g, 작은 한 줌으로 제한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고 치즈나 견과류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급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3세의 강혜숙 씨는 저녁 식사 후 딸기 몇 개와 아몬드 한 줌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설탕 주스라도 농축된 당분이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스는 전혀 마시지 마세요. 과일 맛을 원한다면 통과일을 소량 물에 갈아서 최소한으로 걸러 마시세요. 제 환자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화혈색소, HbA1c, 수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0.5%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건포도나 말린 살구와 같은 말린 과일은 종종 건강한 간식으로 오해받지만 농축된 당분 때문에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포도 한 줌에는 흰빵과 비슷한 혈당지수, GI, 를 가진 설탕 4티스푼만큼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4세 오미숙 씨는 말린 망고가 영양가가 있다고 믿고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간식 후 혈당이 200mg/dl까지 치솟았고 피로감까지 동반되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 신선한 망고 슬라이스를 먹자 혈당 급등이 60mg/dl로 줄었습니다. 탈수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어 양이 적어 과식하기 쉽습니다. 블루베리나 자몽처럼 신선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고 한 끼는 반 컵으로 줄이세요. 말린 과일을 꼭 먹어야 한다면 흡수를 늦추기 위해 견과류와 함께 건포도 5개 정도의 소량으로 제한하세요. 크랜베리와 같은 많은 말린 과일에는 당분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제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58세 김은지 씨는 집에서 직접 사과를 말리기 시작하여 섭취량을 조절하고 첨가물을 피했고, 그 결과 당화혈색소, HbA1c, 가 4개월 만에 7.2%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챙김 접근법은 말린 과일이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예방합니다. 튀김부터 프라이드 치킨까지 튀긴 음식은 단맛이 없다는 이유로 당뇨병 관리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전분, 고혈당 지수 재료,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결합되어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튀김옷은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반면 튀김 위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은 인슐린 기능을 저해합니다. 67세의 정태호 씨는 생선 튀김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의 식후 혈당은 230mg/dl까지 치솟았고 중성지방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채소 스타터를 곁들인 구운 생선으로 바꾸자 그의 혈당 수치는 120mg/dl로 떨어졌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최소화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구운 애호박 튀김이나 찐만두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요리할 때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세요. 튀긴 음식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예를 들어 찐 케일 한 줌, 혈당 급상승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61세 송병철 씨는 튀긴 간식을 에어프라이 고구마 외지로 대체하여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을 170mg/dl에서 115mg/dl로 낮췄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것은 염증을 줄여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식후 혈당을 30에서 50mg/dl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탄수화물은 더 점진적으로 처리됩니다.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 연구에서 이 순서를 따른 환자들은 약물 복용 없이 평균 HbA1c 수치가 1.4% 감소했습니다. 76세 윤지혜 씨는 찐 브로콜리와 두부로 식사를 시작한 후 현미를 조금 먹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자 인슐린 투여량을 40% 줄였습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애호박이나 양배추처럼 녹말이 없는 채소 1에서 2컵을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 닭고기나 생선처럼 살코기 단백질을 섭취한 후 통곡물을 소량 섭취하세요. 비빔밥과 같은 전통적인 식사도 채소와 계란을 먼저 먹으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59세 안성민 씨는 매일 김밥을 먹을 때 이 방법을 적용하여 밥을 먹기 전에 김과 채소를 먼저 먹음으로써 식후 혈당 급증을 35% 줄였습니다. 이 전략은 다재다능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모든 음식에 효과적입니다. 그 증거는 제 환자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7세 이메란 씨는 5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HbA1c, 수치를 8.1%에서 6.3%로 낮췄습니다. 통곡물빵에 가려움증을 느끼고 채소를 먼저 먹고 과일은 식후 베리류로 제한했습니다. 64세 권영태 씨는 튀긴 간식을 구운 병아리콩으로 대체하여 공복 혈당을 190mg/dl에서 125mg/dl로 낮췄습니다. 81세 장수진 씨는 흰쌀밥에서 보리퀴노아 혼합식단으로 전환하여 식후 혈당을 240mg/dl에서 140mg/dl로 낮췄습니다.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꾸준하고 작은 변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고혈당 지수 식품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의 반응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섬유질은 장의 장벽을 형성하여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은 GLP-1을 증가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위 배출을 지연시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 채소, 살코기 단백질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여 경우에 따라 HbA1c 수치를 최대 2%까지 낮춥니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은 저항성을 악화시켜 식단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속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소 섭취처럼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렌틸콩이나 귀리처럼 혈당 수치가 낮은 주요 식품을 미리 준비하여 식사를 계획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화혈색소, HbA1c.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66세의 최연숙 씨는 하루 한 끼 통곡물 식사로 시작하여 1년 만에 식단 전체를 바꾸고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관리에 대한 좌절감, 또는 실수에 대한 죄책감 등 감정적인 부담을 줍니다. 저도 이런 감정을 느꼈고 제 환자들에게서도 이를 목격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자신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79세의 오준우 씨는 한때 25년간의 약물 복용에 갇힌 것처럼 느꼈습니다. 식사 순서와 통곡물 섭취를 통해 통제력을 얻었고, 이제는 가족에게도 이러한 습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85년 넘게 제가 깨달은 바로는 건강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전에 찐 채소 한 줌을 먹고 흰빵 대신 통곡물 빵을 먹고 주스 대신 신선한 배를 드셔보세요. 제 환자들은 당화혈색소, HbA1c, 수치를 7.8%에서 5.6%로 낮추고 약 복용을 줄이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약을 완전히 끊었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더 현명한 식습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용적인 레시피와 팁을 통해 단백질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5가지 식품과 식사 순서에 집중하세요. 오늘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